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머니케어 뉴스 케어만입니다. 7월 30일 오투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투자 포인트 정리를 여러분 시청하시면서 크게 도움이 되고 계십니까? 특히 이제 우리가 매수할 때가 제일 중요하다. 우리가 투자를 시작할 때 시작이 뭡니까? 매수부터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시작이 잘못되면 나중에 수익 나는 것도 적을 수도 있고 손실이 날 확률도 클 수도 있다는 점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실제로 스윙 거래가 대부분 보편화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당연히 우리가 주가가 낮을 때 사서 높을 때 파는 연습 이런 것들을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환율이나 여러 가지 채권 금리 이런 것들을 봐가면서 그죠? 스윙 거래를 진행을 합니다. 외국인이 스윙 거래를 하는데 기관이라고 스윙 거래 안 하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뭐 하겠어요? 우리도 스윙 거래를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러면서 상승을 해 나가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 종목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복리 효과는 나타나지 않아요. 실제적으로 그냥 몇 퍼센트 올랐구나라고 생각하는 것들이지만 그걸 또 복리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또 극대화시켜주는 것들이 스윙 거래이긴 합니다. 자, 근데 그건 너무 또 잘못하거나 그렇게 되면 엉켜가지고 말입니다. 꼬여버리기도 해서 오히려 문제가 될 경우도 있다는 점은 네, 참조하시면서 투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투정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 생각하시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방전지 코리아 FT 세트죠. 둘 중에 하나는 해보셔라. 관심을 좀 가져보라. 이렇게 이야기 드렸는데 이야기 다시 한번 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페24 같은 경우는 수익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땐 좀 더 홀드를 하면서 트리보를 좀 해나가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원익PNC 같은 경우는 실적이나 이런 내용이 올해 상당히 좋음에 들림었는데 지금 주가가 반도체 분야가 조정을 크게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가장 먼저 튀어올라 만한 것들이 뭘까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실적이 확실히 확보되어져 있는 것들, 그건 자기 밸류에이션대로 올라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산테스나도 좋은 리포트 나오고 있고요. 나노신소재 같은 경우는 약세 심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는 쪽으로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주전자 재료가 들어가기가 좀 부담스럽거나 그러면 나노신소재 쪽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취지로 이야기 한번 드려볼 테니까요. 여러분들 항상 여러분들 선택은 여러분들이 잘 결정 내리셔야 되는 거 알죠? 자, LX 세미콘 같은 경우 우리가 좀 지난번에 수익을 좀 냈습니다. 그런데 다시 어떻게 됐어요? 눌림이 들어왔죠. 수익 거래는 뭐 합니까? 한 종목 갖고 두 번, 세 번 거래를 하는 것들이잖아요. LX세미콘에 대한 가이던스나 실적의 변화, 그 다음에 집중하여 있는 거 SIC 쪽으로 상당히 집중을 하면서 과거에 수익 안 나오는 비즈니스를 때려쳤습니다. 그런 것들 뉴스가 나오면 주가가 급등을 했다 다시 눌렸는데 다시 한번 또 우리가 일부 또 차익을 노릴 수 있는 포인트를 한번 잡고 들어가 보면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방전지 같은 경우 오늘 시그널 보니까 괜찮아요. 그죠? 제가 생각했던 내용 그대로 다 잘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여러분들 좀 체크해 주시는 게 중요하고 일단 양봉도 확인이 됐죠. 실제로는 어저께 내용이 좀 괜찮았는데 어제 어떻게 좀 공략하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매수하는 날은 아니죠. 실제로 샀다면 어제 매수를 했어야 되는 것들이라 생각하고요. 요것이 이 정도 상태면 오늘 또 그저 시간에서 괜찮다 생각하면 매수 잡아줘야 되는 것들이다라고 생각하고 이중은 오늘 들어가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음봉 잡힐 때 좀 매수해 주시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 요거는 이제 3일 동안 연속 세 번이 나왔으니까 음봉이 하나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시간에 걸려서 양봉 뜬다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그때 좀 잡아주시면 괜찮은 내용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방전지 같은 경우 결국은 자동차 잘 팔려나가면 당연히 배터리도 잘 나가는 것들이고요. 또 겨울 되면서 교체 수요 늘어나는 것들도 이야기 드렸습니다. 어쨌든 유리섬유 배터리 같은 경우가 잘 나간다고 하고 가격도 비싸고 좀 더 눌릴 줄 알았는데 제가 볼 때 중간에 잡히는 걸로 봐서는 근데 이런 거죠. 한 번에 다 들어가는 건 옳지 않다. 왜? 주가가 지금 중간에 걸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최대 맥스 비중은 50%를 넘지 마세요. 그런 것들 제가 생각하는 포인트입니다. 저라면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의 한 종목당 비중에 대해서 그 중에서 50%라는 얘기입니다. 내 전체 비중의 50%가 아니고요. 항상 보면 우리가 말을 오해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자, 그래서 어쨌든 저는 제가 만약에 1,000만 원 들어간다. 그럼 맥스 500만 원 이상은 들어가지 않을 거다. 왜? 추후에 또 아랫방이 열려 있는 것들을 항상 생각해 놔야 되거든요. 올라가면요, 그거 보유한 것만큼 가지고 수익 진행하면 되죠. 우리는 원금에도 문제가 없는 거 아니에요. 원금보다 따지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가 수익을 내려고 한다고 그러면, 글쎄요, 500만 원 갖고 수익 내면 어때요? 괜찮지 않아요? 꼭 1,000만 원 넣어가지고 수익 내야 됩니까? 그런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 체크를 좀 해주시면서 가고요. 그래서 큰 돈을 가지고 계신 분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투자를 할 때 포인트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봐요. 전기차는 이래저래 해서 문제가 좀 많다. 정치적 위험도 존재하고 아직도 트러블이 좀 많은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이브리드카에 대해서는 누가 뭐라고 그러는 사람이 없잖아요. 연비가 좋아지고 그리고 뭐 정치적으로도 문제도 없고 그렇다고 그러면 현대기아차가 판매를 주력으로 할 것은 뭐다? 바로 하이브리드카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모멘텀은 좀 들어올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222등 평균선 이 구간 아래로 내려갈 만한 사연은 없는데 그래서 비중을 좀 세게 갈 땐 좀 세게 가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선택과 결정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스타트 라인이 여기 중에는 매물이 여기가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구간을 훼손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땐 222 이동권에서 일봉이 잠깐 내려갈 수는 있긴 하겠지만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천천히 좀 분할 매수해 나가면 좋겠다. 뭐 5회 분할 매수도 좋고 3회 분할 매수도 좋고 현금 매수가 조절을 위한 것들이죠. 분명히 연속으로 사는 건 아니다. 그거는 그냥 한 번에 사는 게 낫다. 좀 나름 주당 가격의 차이가 수익률의 차이가 벌어졌을 때 뭐 7%면 7%, 5%면 5% 이렇게 선정을 해놓고 분할 매수 해주시면 괜찮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카가 안 팔릴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은 코리아 FD에 대한 부분을 투자를 고려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건 본인의 선택이니까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뭐 스트롱 바이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요? 저 222 이동평균선이니까 지금 현재 가격보다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있으면 매수하는데 역시 오늘 뭐 시간에 거래해서 무조건 저는 양봉 나오면 살 겁니다. 자, 그 점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카페24 같은 경우 우리가 잘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좀 요 부분 정도가 수익이 났는데 여기서 좀 만족스럽지 않으니까 지금 뭐 다른 그래도 수급 내용들은 좋아요. 그래서 조금 더 위로 올라가는 부분까지 한번 기다려 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던져봤자 뭐 하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래요. 너도 이거보다 높이 가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전 고점 부근 그래서 한 38,000원, 39,000원 요 사이까지는 한번 바라보고 기다려 보는 것이니까요. 혹시 뭐 개인적으로 수익이 뭐 이 정도면 나는 괜찮아. 지금 같은 뭐 좀 환경이 좀 복잡한 환경에서는 10% 이상이면 땡큐야라고 하신다고 한다면 뭐 수익 실현해도 저는 상관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좀 드리블이 가능하고 아침에 또 우리가 한국항공우주하고 또 현대오토에버 수익 실현했으니까 조금 자금 여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것들은 좀 홀드하고 갈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처럼 이렇게 수익이 날 때 여러분 수익 나고 나면 조금 찜찜한 거 있잖아요. 거기도 털어줘야 돼요. 털어줘가지고 현금 흐름을 좀 돌려줄 수 있는 회전력. 이렇게 현금 흐름을 계속 융통시켜줘야 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저는 오늘 그 한국항공우주하고 현대오토에버 좀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일부 쪽한 종목 같이 좀 정리하는 종목을 만들어서 정리해서 볼 생각입니다. 아직 정리 종목은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따가 이제 종가 끝나고 나면 시간에서 이제 정리 작업을 좀 진행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포트폴리오 조정도 좀 해주시면서 가면 좋겠다. 어니큐엔씨 같은 경우는 지금 반도체 업황 다 대부분 조정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저는 양봉 들어오면 매수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나올 때 이런 거 탕 터질 때 저는 그냥 들어갈 겁니다. 전체 비중이 한 50% 정도 충분히 한 방에 들어갈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생각해 보는 과정도 여러분들 그런 의사결정을 좀 내려놓고 기다려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YY 대비 성장하는 종목인데요. YY 대비해서 어때요? 그거보다 더 내려가는 주가가 내려왔을 땐 저는 뭐 주저함이 있을 필요는 굳이 없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이 뭐 핵심 포인트죠. 그 다음에 뭐 미국 매출하고 뭐 한국 매출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보면 하락할 만한 사유는 없거든요. 쿼츠 가격이 올라가, 생산량 늘어나, 공급량 늘어나, 이게 왜가 문제일까? 생각해보면 지금은 그냥 매물이 그냥 나온 거다. 이거 내린 김에 그냥 더 내리자. 여기까지 왔을 때, 매크로가 더 눌려주니까 확 눌려준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이런 경우 있을 때, 우리가 매수하는 포인트만 잘 잡으시면 큰 수익을 또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한 30% 정도는 충분히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는 리포트 오늘도 좋은 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괜찮게 좀 있으니까 여러분 체크 좀 해주시고, 뭐 전체적으로 보면 뭐 라인 내용으로 보면 뭐 퀴피가 다 좋아진다 뭐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건 지난번에 어디까지 왔어요? 61위편까지 왔죠. 다음번에 올라가면 여기에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크게 막 바바박 치고 갈 만한 내용 이슈가 터지지 않는 이상 그런데 다음번까지 보는 건 여기 122 동평균선 요 라인이죠. 예, 요 라인 바로 윗단까지 보시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사실 두산 테스나의 목표가는 5만 원대로 되어 있어요. 한쪽에 5만 5천 원 뭐 이렇게 찍혀 있는데 우리가 1차적으로 볼 수 있는 구간은 저는 여기 4만 5천 원 이 정도까지만 보시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움직이는 스타일이 그거죠. 뭐 이게 왜 61,
입평을 못 통과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선회하는 것들, 20일 입평을 선회하는 것들이거든요. 여기 다시 선회하고 나면 60일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트레이딩 구조는 이렇게 되어져 있다라고 생각하고 두산 테스나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런 개념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항상 손절 라인은 체크해 두시면 좋은데 여기가 손절 라인입니다. 최저가 훼손하면 손절이다. 그건 회사에 무슨 특별한 일이 있는 겁니다. 52주 최저가를 갖다 훼손한다 그러면 뭐예요? 이거 개선이 안 되네? 라고 해석하는 것들이니까 손절 라인은 최저가 55,000, 35,850원 여기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 얘기하는 거 처음이죠? 예, 이렇게 이야기 드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 팔아! 보니까. 아, 속상해요. 그리고 멍하니 있습니다. 예, 그게 무슨, 저는 항상 본인의 평균 수익률보다 이하에서, 어떻게 됩니까? 손절 라인을 잡아야 된다.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자, 나노 신선은 야수의 심정으로 한번 들어가 볼 만합니다. 신저가 쭉 갔고요. 신저가에서 반등 오는데 요 자리까지만 볼게요. 요거는 높이 보지 않습니다. 운빨 좋아 더 올라간다 그러면 그런데 일단 11만 5천 원 요수 여기 121 이평 요 라인 있죠. 그다음 61 이평하고 요 사이까지만 보고 한번 해보실 분들은 해보시면 괜찮은 또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대주전자 재료가 좀 불안하다 생각하시면 얘도 한번 야수의 심장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들어가실 때 본인의 손절 라인은 설정하고 들어가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LX미콘 같은 경우, 자, 이등평선 크로스 나왔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눌렸죠? 61평까지 수렴했죠? 이건 다 아시죠? 다음에 120, 222등평선 일단 다시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조금 일찍 수익 실현했는데, 우리 진공청소기 분께서는 좀 더 홀딩 하셔서 여기까지 올라가서 수익 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222 이동평균선 윗단도 잘 안 가길래 수익 실현을 진행을 했는데, 진공청소기님 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궁금합니다. 댓글 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시 한번 또 우리가 공략할 포인트가 왔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낮은 구간, 자, 그 손절 라인 또 어디야? 이거 훼손하면 손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되게 크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매수 포인트 들어오는 종목들이 지금은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매크로 지표가 조금 개선이 됐습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매크로 지표가 개선이 되고 나면 좋은 종목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을 한다. 그만큼 사람들은 그것을 잘 알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투자 포인트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케어맨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